싸늘하다. 가슴에 카톡이 날아와 꽂힌다. 너 왜 앉아있니? 테이블은 치웠니? 뭐야? 나 지금 혼자 있는데? 범인은 다름 아닌 CCTV? 알바 중에 사장님한테 이런 내용의 전화나 메시지 받아본 사람. 실시간으로 알바생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는 내용인데, 아니 매장엔 나 혼자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걸까? 매장 내 설치된 CCTV로 알바생을 감시하고 있던 것. 지난해 만화책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A씨는 사장님에게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A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화면도 함께 받은 거야. 매장에 전화가 가끔 올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잘 몰랐어요. 저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를 그때 딱 알게 되었으니까 그때는 기분이 진짜 나빴어요. 한 알바 포털 사이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르바이트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직원을 관리한다며 CCTV를 설치했대. 실제로 CCTV를 통해 업무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도 응답자의 거의 절반 정도였어. 그런데 CCTV로 알바생 감시하는 거 불법인 거 알고 있어?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정 사유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감시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는 불법이고요. 범죄를 예방하고 시설 안전을 위한 이런 특정 사유가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선 안 돼. 만약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운영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 또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해도 벌금을 낼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직원 CCTV 감시는 인권 침해이자 불법이라고 판단했어. 노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했을 땐 감시 목적의 CCTV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노사협의회란 기구도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한해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대부분의 알바생에겐 해당되기 어렵지. 그렇다면 알바생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장님,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근무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CCTV 영상 감시를 통해서 근무 태반을 지적했다. 그래서 사장님이 퇴사를 강요했다라고 한다면 녹음이나 다른 직장 동료들의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장님을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는 알바생들이 많아. 알았더라도 신고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 알바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신고를 하면 또 사장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불법이라고 보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사장님을 신고하면 알바를 그만두는 상황에 처해지니 인권 침해라고 느껴지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운 거지. 그렇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CCTV를 통한 감시를 막을 수는 없는 걸까? 약간의 특별팀이라든가 주기적인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사례가 다수 접수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등의 조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바생을 매 순간 감시한다면 알바생도 사장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더러 일에 대한 열정도 뚝 떨어지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거 진짜 무섭고 기분 나쁜 일이잖아. 아무리 사장님이라곤 하지만 알바생의 기본적인 인권만큼은 제발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사장님, 근데 6개월 근무하는데 시간 부여하시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 할 수도 있죠. 사실 딱 한 경우를 제외하면 최저시급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일 때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불법.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를 하는 알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이라고 최저임금 감액하는 다 위법하고요. 알바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엔 불법 수습기간을 거쳤다는 간증의 글이 정말 많고 알바 구직 사이트엔 불법 조건을 대놓고 써놓은 공고가 넘쳐납니다. 그중 몇 군데에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혹시 6개월 정도만 근무 가능할까요? 6개월 가능해요. 6개월을 수습을 주면서 시급 90%를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6개월 근무하는데 시간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렇게 불법이라 할 수 있죠. 법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맞는 건 아닌데. 또 이런 꼼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6개월만 일하는데 1년 동안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최저시급을 깎는 겁니다.
계약서 자체는 1년을 써야 돼요. 이게 3개월 적용해서 시급 90%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류상 근로계약서가 1년이 돼 있어야 돼요. 대놓고 이런 불법 행위가 성행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체불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실성 기간을 씁니다. 체불해 줘라. 그래서 사용자가 그걸 응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처벌하지도 않고요. 끌다가 나중에 노동청에 가가지고 그때 줘라 이러면은 그때 주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대체의 월급 제대로 주는 사용자는 사실 바본 거죠. 최저시급을 깎은 업주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낮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거의 200만 개가 넘는데 자체적으로 다 근로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연간 약 한 2만 5천 개 정도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법을 위반했을 때 모든 걸 바로 그냥 사업 처리하는 게 정답인 거냐, 그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꼼수 부리는 사장들, 인력 탐만하는 기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잘 기억해서 법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올해 기준 최저시급 8,350원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단 1년 이상 계약일 때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최저시급의 90% 지급은 합법입니다. 나머지 경우는 불법. 최저시급 안 주는 사장님들, 꼼수 쓰지 말고 제발 법 좀 지킵시다. 네? 뉴진스 한이가 증인으로 출석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이브가 과거 직원의 과로사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누리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부검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부모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예, 그렇죠. 원래 은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족과 합의해서 은폐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은폐는 그렇게 되는 거라는 정혜경 의원의 말, 사실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인 종률이라는 농업인을 운영하고 있는 유호진 농무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은폐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과로사가 인정이 많이 안 되는 추세는 맞고요. 유족 입장에서는 소송이나 송사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 부담스러우니 사전에 이제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합의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로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충족돼야 할까요? 과로사는 거의 근로시간에서 판정이 난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무조건 60시간 이상은 되셔야 그래도 인정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병 전 12주, 약 3달 동안 주 60시간 이상을 일해야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과로사. 생각보다 엄청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그 인과관계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책임이 근로자한테 있어요. 이미 사람이 죽었으면 입증관계를 전부 유족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유가족들이 어떤 자료를 내야 도움이 되나요? 근로시간이 제일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일지나 아니면 이제 실제 근무했던 기록이 제일 중요해요. 시다시피 회사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좋아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자료를 잘 공유를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제 유족들이 매달려야 될 부분은 병원 기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유족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바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응급일지라던가 그 당시에 의료 기록 같은 거를 무조건 잘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자의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일이지만 근무시간이 많아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저희가 했던 사건이기도 한데 72시간 동안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인정이 안 된 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 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돼야지 인정이 돼요. 인정이 안 된 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당 계약을 한 용역 계약이었고 그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로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있다가 돌아가신 게 1번이고 과로를 하다가 귀가하던 길에서 갑자기 돌연사해서 한 상황이 2번이라고 하면 1번, 2번이 크게 차이가 나나요? 1번, 2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소가 회사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하다가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집에 가는 출퇴근 길에 사망을 했다. 이 사람이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뭐 그날의 당일의 컨디션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2번이 불리한 상황은 맞아요. 예전에는 죽을 거면 사업장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도 있었어요. 지금은 대법원 판례가 많이 그 바운더리를 넓혀줬고 출퇴근 상의 재해까지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바운더리가 넓어집니다. 해외에는 과로사로 인한 산재가 인정이 되는 분위기일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이 생각보다 노동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여기 52시간이 넘지 않아도 이 사람의 근무 환경이라던가 이 사람의 뭐 기저질환이라던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그런 것도 많이 보게끔 개정이 많이 됐어요.
미국도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고 유럽도 이 과로사 쪽은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선진국들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가족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로사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자체가 일을 좀 적게 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되면 이건 없어져요. 임금이나 이런 자체가 너무 낮고 물가는 높고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본인 일 같이 안 하냐면 결국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집값이 뭐 10억, 20억 해버리는데 평생 모아도 집 못 사니까. 얼마 전에 콩국수 먹으러 여의도 갔더니 18,000원이더라고요. 한 2시간을 일해야 18,000원짜리 콩국수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에 연장을 하면 가산수당이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면 일당 세고 지금 이 사회가 노동시간을 많이 하게끔 하는 업무를 만들고 있지 않나. 물가가 좀 안정되거나 아니면 살기 좋은 세상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 복지 혜택이라던가 이런 게 많으면 업무나 이런 문화가 좀 개선이 좀 많이 돼서 이런 게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